작년 하반기 한 3, 4분기 되면서 그렇죠. 시장이 좀 슬로우해졌다는 분위기였잖아요. 그럼요. 이제 2023년이 되고 나서는 뭐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? 좀 눈에 띄게 변화가 있네요. 아, 눈에 띄게. 일단 매물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.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매물수는 없는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좀 있다는 얘기네요. 아직까지.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.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많이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? 아직까지 뭐 2주에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. 꾸준히 계속. 된다고 봐요. 지금까지 문의도 많이 오시고 여전히 아직 그 뭐 양 대도시에 비해서 집값이 저렴한 편이니까. 그렇죠. 저는 궁금한 게 이 캘거리 외곽이나 가보면은 이렇게 막 공사하는 그 현장이 되게 많잖아요. 공급의 그 늘어난 속도보다 수요가 좀 더 빠르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물이 없겠죠.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인벤토리라고 하는 게 되게 작아요. 없어요. 네, 별로 없는데 살려는 사람은 좀 있다. 그렇죠. 작년 가을부터 해서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거의 고점을 찍고 맞아요. 사람들이 살짝 주춤했잖아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싱글하우스를 빌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격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. 이자가 올라가니까 네. 대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내려가면서 그렇지. 타운하우스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몰리는 분위기예요. 아,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우스를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단계 뭐 조금 뭐 더 낮춰서? 작은 집으로 타운하우스로 가려는 사람들. 요즘 타운하우스가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예요. 진짜로요? 12월부터 1월 지금까지도 계속 그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 있어요? 시장이 계속 활발해요. 아, 되게. 진짜 타운하우스가. 뭐 몰티 오퍼 붙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의 웃돈을 거래는 웃돈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.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. 조금씩 그럼- 너무 크진 않아요. 조금의 톤도는 저번 영상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이제 렌트 시장이 되게 바쁘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렌트 비용이 조금씩 오르는 분위기예요. 조금씩이 아니면 막 700불 한 달에 700불 올려달라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하여튼 많이 오르나 봐요. 네, 1,700불 내던 친구가 2,300불로 올려달라고 해서 난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. 그러면서 차라리 이자를 내더라도 그냥 콘도를 자기가 그냥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2,300불을 내가 렌트비로 내느니 네. 차라리 내 모기지로 2,300불을 내자. 그렇죠. 근데 이제 모기지율이 되게 높잖아요, 지금. 네. 근데 이제 향후 떨어질 계획이 분명해요. 네. 몇 년에 걸쳐 그러겠죠. 떨어지겠죠, 이제. 네,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고. 그러니까 이제 한 턴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렌트 그만 살고 더 이 돈 못 내겠다 하고 차라리 타운하우스나 뭐 그런 걸 사자. 작은 좀 거 작은 콘도를 뭐 사더라도 두플렉스나. 내 자산이 되는 거니까.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주 유입자와 렌트 살고 있던 그 친구들이 타운하우스의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나 보네요. 수요자가 이제 되는 거죠. 하우스 쪽은 좀 어때요? 하우스 쪽도 여전히 괜찮아요. 크레이지한 그 정도 상태는 아니지만 네. 너무 이렇게 오버프라이스드 되지 않는 상태의 집이라면 여전히 잘 나가요.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나가요. 진짜. 그러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가격대가 뭐 여전히 뭐 50만 불대 60만 불 뭐 중반 정도까지는 여전히 그러면 좀 인기가 좋은 건가요? 작년 가을부터 해서 주춤하는 분위기였거든요, 확실히. 조금 뭐 리스팅된 금액에서 좀 깎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너무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. 금리도 약간 내리는 분위기에 렌트비는 오르면서 그렇죠. 외부 유입은 또 계속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집값이 좀 유지가 되는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도 아마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집을 사야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건 뭐 누구도 답할 수 없지만 그렇죠. 뭐 주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. 올해는 그래도 좀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보인다? 네. 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현상 유지는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하지 않을까. 그러면 작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좀 떨어졌나요? 그래서 다시 지금 회복하는 단계인가요? 아니면 계속 유지되면서 약간 좀 올라오는? 유지되면서 살짝 반등하는 분위기. 유지가 되면서. 또 렌트 시장이 아마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거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계약이 풀리고, 그리고 이제 렌트를 줬던 집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렌트 시장에 있던 게 이제 매매 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지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또 채워주면 또 가격은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. 렌트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는 해요. 막 10%, 뭐 15%, 20%씩 오른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내 집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지금 렌트비가 올라버리는 바람에. 지금도 아직 뭐 렌트 잡기가 어렵다고도 많이 얘기하시던데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. 올 초부터 그 외국인은 집을 못 사는 게. 맞아요. 연방에서 다 그걸 제한한 거예요. 향후 2년 동안. 그 말인 즉슨 영주권
자본이랑 시민권이 없으면은 집을 못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. 기본 골자는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을 이제 두긴 했어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해서 워크 퍼밋이 있거나 네. 여기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. 아,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해서 워크퍼밋을 갖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거기에 세부 사항이 있어요. 풀타임으로 4년 중에 3년을 해야 되거나 아, 뭐 3년 4년 이상을 해야 중에 돼. 3년 동안 뭐 텍스를 낸 기록이 있거나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게 졸업하고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면 영주권을 3년 안에 땄겠죠. 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잖아요. 그렇게 예외 조항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해요.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죠. 텍스 신고를 했다는 게 4년 중에 3년이라고 나오는데 학생 때도 사실 텍스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아, 그 좀 뭔가 애매한 그런 그래서 기준이.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좀 얻어서 공부 중에는 있어요. 그럼 내가 여기서 2년을 학교를 다니고 지금 뭐 1년째 일을 하고 있다. 그러면은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나 하고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네요. 그렇죠. 실효된 지가 1월 1일부터 됐거든요. 그렇죠. 2달밖에 안 됐죠.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, 지금. 따라오는 내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. 난 그냥 아직 영주권도 없어. 근데 집을 사고 싶어.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집을 못 산다는 거네요.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거 말고도 아마 다른 또 예외 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. 근데 그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는 법률적인 자문을 좀 구해볼 물어봐야 필요가 있어요.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되나요? 일단은 변호사. 변호사. 근데 변호사한테 다이렉트로 이제 얘기하시기 그렇잖아요. 그럼 뭐 리얼터를 통해서 한번 리얼터한테 한번 물어보고 2년 동안은 제한한다고 했지만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지는 모르잖아요. 그래서 2년이 다 돼서 또 뭐 바뀔 수도 그치, 있고 완화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될 수도 그치. 있고.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 주제로 돌아와서 네. 내가 지금 렌트를 살고 있어. 지금 집을 사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라는 첫 번째 질문. 그리고 두 번째는 타운하우스를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작은 하우스라도 아니면 두플렉스라도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? 그 첫 번째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시기는 사실 뭐 제가 영상에서 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네. 100번도 더 넘게 말씀하시죠. 이제 이게 투자성이면 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이제 워낙 높으니까. 주거성이라면 이제 조금 얘기는 좀 틀려지는 게 일반적인 모기지를 받는 보통 구매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상환기간 아몰티제이션을 뭐 25년, 30년 하잖아요. 그리고 와중에 모기지를 계속 리뉴를 하잖아요. 뭐 3년 텀, 뭐 4년 또 5년 텀. 근데 사실 3년 뒤, 4년 뒤 또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그러니까 길게 25년, 30년 볼 때 지금은 내가 3% 이자를 내지만 5년 뒤 텀이 끝날 때 어떤 또 레이시 그렇지.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시기라고 볼 때는 그냥 내가 준비가 됐다면 큰 시기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사시는 게 지금 사나 내년에 사나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 생각은 그렇죠. 하는 그런 주의예요. 맞아요. 그 특히 캘거리는 이제 투자성이 약하잖아요. 맞아요. 주거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집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막 10만 불, 20만 불 이렇게 오르지는 않으니까. 뭐 물론 그런 집도 있겠지만 큰 집들 가면 3, 40대들이 살려는 집들은 그 정도로 막 오르막 내리막이 없다 보니 내가 준비만 됐다면 좀 자산이 이제 생기는 거고 자기 집을 사고 모기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눈이 뜨인다고 맞아. 보이잖아요. 정확히 맞아요. 내 집이 지금 내가 40만 불 주사인데 옆집이 얼마에 리스팅 맞아. 50만 불에 팔린다. 그렇죠. 그러면 나도 한번 막 그 관심을 갖게 되는 실제로 그래요. 실제로 맞아. 그렇잖아요. 맞아. 내 친구들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자산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빨리 가지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어요. 사실. 절대 무리는 하지 말되 절대 무리하시면 준비가 됐다면 내 예산에 맞는 집은 그렇죠. 언제든지 준비됐을 때 사라. 캘거리는 아무래도 이제 싱글하우스, 그러니까 디태치드 하우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팔기도 훨씬 용이한 거는 아직까지는 맞다고 봐요. 근데 요즘의 시장은 또 타운하우스가 많이 인기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하우스를 선호하고 두플렉스 그것도 조금 예산에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타운하우스로. 타운하우스가 연식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서 타운하우스에 살 수 있는 40만 불로 오래된 듀플렉스를
사시려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. 아, 좀 더 깨끗한, 그렇지. 손볼 데 없이 이런 걸 타운하우스. 더 선호하시죠. 타운하우스는 깨끗하고 뭔가 브랜드 뉴고 그렇죠. 그 두플렉스나 하우스는 그 같은 가격대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직접 다 고쳐야 고쳐야 되고 올해 집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다면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는 그 집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음번에 영상에서 좀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? 뭐 두플렉스, 두플렉스도 있고 디태치드도 있고 어태치드도 있고 세미 디태치드는 또 뭐고 스플릿 구조의 집도 있고 이런 집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그럼요. 그 다음에는 그거 한번 네. 말씀드리면 되겠네요.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, 맞습니다.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